안녕하세요. 떠먹여주는 지식 떠먹지입니다. 현재 유럽과 미국의 주요 도시들은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마비 상태에 빠졌습니다. 철로가 휘어지고 전력망이 붕괴되어 대규모 정전 사태가 속출하며 수많은 온열 질환자가 발생하고 있죠. 반면 같은 시기 폭염이 덮친 한국의 도심 풍경은 외국인들의 눈에 놀라울 정도로 평온하기만 합니다. 사람들은 얼음이 가득 담긴 커피를 들고 시원한 지하상가를 걷고 쾌적한 버스 정류장에서 스마트폰을 보며 일상을 유지하죠. 동일한 기후 재난 상황 속에서 유독 한국만이 무더위에 타격을 입지 않고 정상적으로 굴러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각 가정에 에어컨이 많다는 1차원적인 분석을 넘어 서구권 선진국들과 한국의 도심 인프라가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떠먹여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서구권 선진국들의 여름은 말 그대로 무방비 상태로 폭염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영국 런던이나 프랑스 파리의 지하철은 100년이 넘는 오랜 역사를 자랑하지만 냉방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여름만 되면 실내 온도가 40도를 넘나드는 거대한 한증막으로 변해버리죠. 깊은 지하에 건설된 좁은 터널은 뜨거운 열기가 빠져나갈 환기구마저 턱없이 부족해 승객들은 천장에 매달린 낡은 선풍기 한 대에 의지해 고통스러운 출퇴근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알프스 산맥에 만년설이 녹아내리고 남부 유럽 지역에서는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는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있지만 이를 방어할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하죠. 더욱이 유럽 국가들은 전통적으로 여름철 기후가 온화했기에 일반 가정과 상업시설의 에어컨 보급률이 20%를 밑도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수백 년 된 석조 건물들은 역사적 경관을 보존한다는 엄격한 법적 이유로 건물 외벽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는 것을 철저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복잡한 허가 절차를 거쳐야만 간신히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적인 한계를 안고 있죠. 결국 폭염 경보가 내리면 도심의 주요 상점들은 영업을 포기하고 일찍 문을 닫아버리며 사람들은 찜통 같은 집을 빠져나와 도심 공원의 분수대나 강가 나무 그늘을 찾아 헤매며 낡은 방식으로 더위를 피해야만 합니다. 기후재난이 도심의 경제활동과 일상을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도심 인프라는 폭염을 방어하는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르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도시계획 단계부터 폭염과 혹한 같은 극한의 날씨를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는 거대한 지하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주요 대도시의 지하철역은 단순히 승객이 대중교통을 타고 내리는 정거장 기능에 머물지 않습니다. 수백 개의 점포가 밀집한 초대형 상업시설, 그리고 대기업 사무실이 대거 입주한 고층 빌딩의 지하층과 촘촘하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죠. 서울의 지하철역들을 중심으로 뻗어나간 지하보행 네트워크의 총 길이는 수십 킬로미터에 달하며 이는 단일 도시 기준으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합니다. 대표적으로 서울 삼성역의 코엑스나 고속터미널역, 그리고 여의도와 잠실의 대형 지하 쇼핑몰 일대를 살펴보면 지상의 뜨거운 햇빛을 단 한 번도 보지 않고도 수킬로미터를 자유롭게 걷고 이동할 수 있는 거대한 지하 세계가 펼쳐져 있습니다. 이 지하 공간에는 단순히 식당이나 의류 매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서점과 병원 약국, 그리고 영화관과 각종 편의 시설까지 모두 밀집해 있어 하나의 완벽한 자급자족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직장인들은 강력한 에어컨이 가동되는 쾌적한 지하철을 타고 출근해 역과 직접 연결된 지하 보행 통로를 통해 회사 건물로 곧바로 들어갑니다. 퇴근 후에도 굳이 35도가 넘는 뙤약볕을 마주할 필요 없이 시원한 지하 쇼핑몰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대형 마트에서 장을 보며 지인들과의 모임까지 모든 일상을 해결하죠. 지하 공간은 기본적으로 두꺼운 콘크리트와 흙으로 둘러싸여 있어 외부의 뜨거운 열기가 쉽게 침투하지 못하는 물리적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하 상업 시설들은 외부의 공기를 차단하는 에어커튼을 출입구마다 설치하여 내부의 차가운 냉기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철저하게 막아냅니다. 여기에 24시간 가동되는 중앙 통제 방식의 대용량 냉방 시스템과 고도화된 공기 순환 설비가 더해져 바깥 날씨와 상관없이 항상 24도에서 26도 사이의 가장 쾌적한 온도를 유지하죠. 지상 온도가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쏟아져도 지하 통로에 들어서는 순간 시민들은 완전히 다른 기후대에 들어온 것처럼 평온한 일상을 영위하게 됩니다. 이러한 압도적인 지하 인프라는 단순한 피서의 기능을 넘어 막대한 경제적 효과를 창출합니다. 폭염이 닥치면 지상의 상권은 유동 인구가 급감하여 심각한 매출 타격을 입지만 역설적으로 지하도시의 상권은 더위를 피해 몰려든 시민들로 인해 평소보다 더욱 폭발적인 활기를 띠게 됩니다. 도심의 소비와 경제활동이 날씨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끊임없이 굴러가는 것이죠.
서구권 도시들이 폭염으로 인해 근로시간을 강제로 단축하고 상점 문을 닫으며 막대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치르는 반면 한국은 거대한 지하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기후 위기를 오히려 상업적 기회로 뒤바꾸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의 여름 풍경을 보며 경악하는 이유는 단순히 가정마다 에어컨 보급률이 높아서가 아닙니다. 거대한 도시의 인구 이동과 복잡한 상업 활동이 지상이 아닌 쾌적하게 통제된 지하의 서늘한 공간에서 단절 없이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도록 설계된 이 공간의 융합에 감탄하는 것이죠. 폭염이 닥쳤을 때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가장 크게 체감하고 놀라는 부분은 다름 아닌 24시간 단 한 번도 멈추지 않는 거대한 냉방 인프라입니다. 미국 텍사스나 캘리포니아 같은 서구권 선진국 도시들은 여름철 냉방 수요가 조금만 급증해도 송배 전망이 과부하를 버티지 못해 지역 전체의 전력이 끊기는 순환 정전 사태, 즉 롤링 블랙아웃을 빈번하게 겪고 있죠. 기온이 40도를 넘나드는 끔찍한 무더위 속에서 전기가 끊기면 아무리 성능이 좋은 최신형 에어컨을 각 가정에 가지고 있어도 한낱 고철 덩어리에 불과하게 됩니다. 실제로 미국이나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는 폭염이 절정에 달할 때 전력망의 완전한 붕괴를 막기 위해 일부 지역의 전기를 강제로 번갈아 가며 끊어버리는 고육지책을 정기적으로 사용합니다. 이로 인해 고층 건물의 승강기에 사람이 갇히고 병원의 필수 의료 기기가 멈추며 교차로의 신호등이 꺼져 도심 전체가 순식간에 마비되는 물리적 재난 상황이 매년 여름 반복되고 있습니다. 전력을 생산하고 분배하는 핵심 인프라가 민영화되어 수익성만을 좇거나 각 지역별로 파편화되어 있어 국가 전체의 여유 전력을 효율적으로 끌어다 쓰지 못하는 구조적인 한계 때문이죠. 민간 전력 회사들이 1년에 며칠 되지 않는 극한의 폭염을 방어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이 드는 발전소 추가 건설이나 낡은 전력망 교체 투자를 주저하면서 위기 대응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것입니다. 반면 한국은 이들과 완전히 다른 매우 견고하고 통합된 국가 단위의 전력망을 선제적으로 구축해 두었습니다. 한국은 지리적으로 주변국과 전력망을 연결하여 전기를 빌려올 수 없는 고립된 전력 섬과 같은 환경이지만 역설적으로 이 불리한 조건 때문에 내부의 송배 전망을 극한의 효율로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진화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라는 단일 기관이 국가 전체의 전력망을 중앙집중식으로 통제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은 폭염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그 진가를 명확하게 발휘하죠. 전국 방방곡곡이 거미줄처럼 촘촘한 고압 송전망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서 에어컨 사용으로 전력 수요가 폭증하더라도 여유가 있는 다른 지역의 전력을 즉각적으로 끌어와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거대한 물탱크 하나가 전국 모든 가정의 수도관과 연결되어 수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과 같은 공학적 이치입니다. 폭염으로 전력 수요가 역대 최고치를 매일 경신하는 한여름에도 한국이 대규모 정전 사태를 완벽하게 방어할 수 있는 핵심 비결은 철저한 전력 예비율 관리에 있습니다. 한국은 여름철 전력 소비가 극에 달하는 2달간을 특별 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국가전력통제센터에서 전국의 전기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감시하죠. 발전소가 생산할 수 있는 최대 전력량에서 현재 사용 중인 전력량을 빼고 남은 비율을 전력 예비율이라고 부르는데 한국은 이 예비율을 항상 10% 이상으로 넉넉하게 유지하도록 발전소 가동 일정을 치밀하게 조율합니다. 만약 예비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질 기미가 보이면 가동을 멈추고 대기하던 예비 발전소들을 즉시 깨워 전력망에 막대한 전기를 쏟아붓는 위기 대응 매뉴얼이 작동합니다. 그 덕분에 반도체나 철강처럼 막대한 전기를 집어삼키는 거대 산업 시설들이 24시간 풀가동되는 와중에도 일반 가정과 도심의 상점들은 전력 부족에 대한 공포 없이 안정적으로 냉방 기기를 켤 수 있는 것입니다. 전기를 넉넉하게 생산하는 것만큼이나 생산된 전기를 손실 없이 각 가정과 상업시설까지 배달하는 송배전 기술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서구권 국가들은 낡고 오래된 전신주와 변압기가 폭염의 뜨거운 열기를 버티지 못하고 터져버리거나 화재를 일으키며 대형 정전을 유발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지속적인 인프라 투자와 교체 작업을 통해 송배전 과정에서 길바닥에 버려지는 전력 손실률을 3%대라는 세계 최저 수준으로 낮추었죠. 외부 요인으로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첨단 정보통신 기술이 결합된 원격 감시 시스템이 즉각적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우회 전력을 신속하게 공급하여 시민들이 정전을 체감할 새도 없이 복구를 완료해냅니다. 결국 외국인들의 눈에 비친 한국의 쾌적한 여름은 전국 어디서나 스위치만 누르면 차가운 바람이 쏟아져 나오는 당연한 일상입니다. 하지만 이 무결점의 시스템은
결코 자연적으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계산된 국가의 장기적인 전력 수급 계획과 수십 년에 걸쳐 험준한 산과 들을 가로지르며 건설된 거대한 송전탑,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전력망의 붕괴를 막기 위해 24시간 상황실을 지키는 인프라 생태계가 든든하게 버텨주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죠. 전력망의 붕괴를 걱정하며 국가가 시민들에게 에어컨 사용 자제를 권고하고 더위를 참고 견디라고 요구하는 서구권과 달리 한국은 폭염이라는 통제 불가능한 기상현상조차 경고한 전력, 인프라의 힘과 시스템으로 완벽하게 방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국 도시에서는 폭염 경보가 발령되면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공공대피센터를 찾기 위해 떼약볕 아래서 수킬로미터를 걸어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지자체들이 체육관이나 도서관을 임시 무더위 쉼터로 개방하지만 그 숫자가 턱없이 부족하고 접근성마저 현저히 떨어지죠. 하지만 한국의 도심은 굳이 멀리 갈 필요 없이 골목 구석구석마다 폭염을 즉각적으로 방어하는 마이크로 인프라가 촘촘하게 밀집해 있습니다. 도시 전체가 거대한 냉방 네트워크로 묶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장 대표적인 상업 인프라는 전국에 5만 개가 넘게 깔린 편의점입니다. 인구 1000명당 1개꼴로 존재하는 이 조밀한 밀도는 단연 세계 최고 수준이죠. 편의점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상점을 넘어 24시간 강력한 에어컨이 가동되는 도심 속 오아시스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냉장식품의 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매장 전체의 온도를 서늘하게 유지해야 하는 공간 특성상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밖과는 완전히 다른 쾌적한 세상이 펼쳐집니다. 누구든 찜통더위에 지칠 때쯤이면 몇 걸음 걷지 않아 시원한 편의점에 들어가 열기를 식히고 얼음컵과 차가운 생수를 단돈 1,000원 안팎에 집어들 수 있죠. 수익을 창출하는 상업시설이지만 기후 재난 상황에서는 길을 걷는 시민들에게 가장 빠르고 확실한 피난처를 제공하는 공공재의 역할까지 동시에 해내고 있는 셈입니다. 민간 상권 밖의 도로 위에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주도하는 세밀한 폭염 대책이 곧바로 이어집니다. 횡단보도마다 설치된 대형 그늘막은 신호를 기다리는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햇빛을 차단해주는 가장 효율적인 방어막입니다. 단순히 천막을 쳐놓은 수준을 넘어 이제는 사물인터넷 센서가 부착된 스마트 그늘막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죠. 외부 온도와 풍속을 실시간으로 감지하여 강풍이 불면 자동으로 접히고 밤이 되면 태양광으로 충전된 조명이 켜지는 첨단 기기입니다. 이 그늘막 아래에 잠시 서 있는 것만으로도 체감 온도를 2도에서 4도가량 낮춰주는 효과가 실제 데이터로 입증되었습니다. 외국인들의 눈에는 길거리 한복판에 시민들의 땀을 식혀주기 위해 세금으로 거대한 우산을 설치해 두었다는 사실 자체가 매우 놀랍고 섬세한 행정 서비스로 다가옵니다. 최근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대기시간마저 쾌적한 실내 환경으로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길거리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던 버스 정류장이 냉난방기와 공기청정기가 가동되는 스마트 쉘터로 교체되고 있죠. 두꺼운 자동문이 외부에 펄펄 끓는 열기와 자동차 매연을 완벽하게 차단해주고 내부에서는 에어컨 바람을 맞으며 버스 도착 시간을 정밀한 디스플레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무료 공공 와이파이와 스마트폰 무선 충전 기능, 그리고 자외선 살균기까지 갖추고 있어 버스를 기다리는 버려진 시간을 쾌적한 휴식 시간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정류장 하나를 구축하는 데 적지 않은 비용이 투입되지만 혹서기의 온열 질환을 예방하고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사회적 편익이 훨씬 크다는 철저한 경제적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전국 주요 은행 지점과 관공서, 그리고 경로당 등 5만여 곳이 넘는 시설들이 여름철 무더위 쉼터로 공식 지정되어 운영됩니다. 길을 가던 누구나 눈치를 보지 않고 은행 로비나 관공서에 앉아 무료로 에어컨 바람을 쐬며 쉴 수 있도록 사회적 인프라가 융합되어 있죠. 이렇게 상업시설과 첨단 공공시설, 그리고 지자체의 행정력이 결합하여 도시 전체에 촘촘하게 박혀있는 냉방망은 시민들이 폭염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시간을 극단적으로 줄여줍니다. 해외의 경우 폭염이라는 거대한 자연현상을 개인이 알아서 각자 도생으로 버텨내야 한다면 한국은 길목마다 방패를 세워두고 시스템 전체가 더위와 맞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이 폭염을 이겨내는 가장 독보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은 애초에 집 밖을 나설 필요 자체를 물리적으로 없애버린 압도적인 물류 시스템에 있습니다. 폭염 경보가 발령된 날 해외 선진국들의 거주민들은 식료품이나 생필품을 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떼약볕을 뚫고 대형 마트로 차를 몰고 나가야만 하죠.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온라인으로 식료품 배달을 주문하더라도 배송료가 매우 비싸게 책정되어 있으며 주문 후 물건을 받기까지 최소 며칠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뜨겁게 달궈진 아스팔트 위를 걷고
달아오른 자동차 핸들을 잡으며 직접 장을 보는 행위 자체가 여름철에는 상당한 스트레스이자 온열 질환의 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과정입니다. 서구권 국가들은 넓은 영토와 낮은 인구 밀도 탓에 상업시설과 주거지가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어 물리적인 이동 없이는 일상적인 소비가 불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소비자들은 쾌적한 에어컨이 가동되는 거실, 소파에 누워 스마트폰 화면을 몇 번 터치하는 것만으로 생존과 유지에 필요한 거의 모든 소비 활동을 끝냅니다. 이 극적인 차이를 만드는 핵심은 바로 콜드체인, 즉 저온 유통체계가 결합된 촘촘한 배달, 인프라입니다. 폭염 속에서도 신선한 육류지와 해산물, 그리고 상하기 쉬운 채소들이 완벽한 냉장 상태를 유지하며 집 앞까지 배달되는 과정은 거대한 공학적 물류 네트워크의 결과물입니다. 한국의 주요 유통기업들은 도심 외곽과 거점에 거대한 자동화 물류센터를 구축하고 내부 온도를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죠. 소비자가 자정 직전에 주문을 완료하면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최적의 동선을 짜고 작업자들은 보냉팩과 드라이아이스를 꼼꼼하게 채워 넣어 상품의 온도를 방어합니다. 배송 차량 역시 냉장과 냉동 기능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어 한여름 새벽의 더위조차 차량 내부로 침투하지 못하게 막아냅니다. 온도에 민감한 아이스크림이나 유제품조차 한여름에 전혀 녹지 않고 소비자에게 온전하게 전달될 수 있는 것은 이처럼 치밀하게 계산된 저온 유통망의 힘입니다. 이렇게 포장된 신선식품들은 소비자가 아침에 눈을 뜨기도 전인 새벽 6시 무렵에 문 앞에 정확하게 도착하죠. 낮 시간대에 뜨거운 태양열을 피하고 교통체증이 없는 심야 시간을 활용해 물류의 효율을 극대화한 새벽 배송 시스템은 한국인들이 폭염 속에서 짐을 들고 이동해야 하는 수고를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새벽 배송이 매일의 식탁을 책임진다면 한낮의 폭염을 방어하는 것은 도심 구석구석에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퀵커머스와 음식 배달 플랫폼입니다. 기온이 35도를 훌쩍 넘는 한낮의 시원한 음료가 생각날 때 한국인들은 굳이 카페에 가기 위해 땀을 흘리며 걷지 않습니다.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켜고 주문을 넣으면 차가운 얼음이 가득 담긴 커피나 빙수가 체에 녹기도 전인 30분 안에 집 안으로 안전하게 배달되죠.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도심 곳곳에 소규모 도심형 물류 창고가 촘촘하게 박혀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의 위치에서 불과 1km에서 3km 반경 안에 물건을 보관하고 있다가 주문 즉시 이륜차 배달원들이 도로를 가로질러 문 앞까지 배달하는 구조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대형 상점뿐만 아니라 동네의 작은 슈퍼마켓이나 편의점들까지 배달 플랫폼과 연동되어 화장지나 세제 같은 생활용품조차 20분 만에 즉시 배달되는 서비스가 보편화되었습니다. 치밀하게 설계된 플랫폼의 배차 시스템과 배달원들의 기동력이 결합되어 시간과 물리적 거리를 완전히 압축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고밀도 물류 네트워크가 한국에서 유독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아파트 단위로 묶인 특유의 고밀도 주거 환경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배달원 한 명이 특정 아파트 단지에 진입하여 엘리베이터를 타고 한 번에 여러 가구의 물건을 동시에 배송할 수 있는 구조는 다른 국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매우 높은 배달 효율을 창출하죠. 결국 소비자는 3,000원에서 5,000원 안팎의 비교적 저렴한 배달 비용만 지불하고도 뙤약볕을 걷는 고통과 폭염이라는 기후재난을 완벽하게 회피할 수 있는 권리를 구매하는 셈입니다. 폭염이라는 거스를 수 없는 기후현상을 고도화된 물류망과 자본주의적 효율성으로 철저하게 차단해버리는 이 일상적인 편리함이야말로 외국인들이 가장 신기하게 바라보며 감탄하는 한국만의 독특한 사회적 생태계인 것입니다. 결국 외국인들의 눈에 비친 한국의 평온한 여름 일상은 결코 우연이거나 한국인들이 유독 더위를 잘 참는 생물학적인 기후 적응력이 뛰어난 것이 아닙니다. 폭염에 맥없이 시스템 전체가 마비되는 서구권의 오래된 도시 인프라와 달리 한국은 거대한 지하도시망과 국가 주도의 안정적인 전력망, 그리고 골목마다 촘촘하게 뻗어있는 고밀도 물류 네트워크가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로 융합된 구조적 결과물이죠. 기온이 35도를 훌쩍 넘나들고 폭염 경보가 연일 쏟아지는 재난 상황에서도 도시의 경제가 단 1분도 멈추지 않고 사람들의 일상이 평소와 다름없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요소들이 빈틈없이 맞물려 톱니바퀴처럼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더위를 피하는 물리적인 시설 몇 개를 만들어 놓은 수준을 넘어 기후 위기 자체가 일상적인 소비와 생산 활동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방어 기제로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쾌적한 실내 환경에 감탄하며 혀터를 누르는 그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이 시스템을 지탱하기 위한 방대한 데이터 처리와 자본의 순환이 실시간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한된 좁은 공간 안에서 최대한의 효율을 뽑아내야만 생존할 수 있었던 한국 사회 특유의 발전 전략이 이제는 극한의 기후재난을 방어하는 가장 강력한 도시 인프라 무기로 진화한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